자이언츠가 유격수를 영입했습니다. 자이언츠가 택한 선수는 윌리 아다메스입니다. MLB.com은 자이언츠와 아다메스가 7년 1억 8.2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자이언츠의 역대 계약 순위는 1위가 1억 8.200만 달러인 아다메스, 2위가 1억 6.700만 달러인 버스터 포지, 3위가 1억 5.100만 달러인 맷 체프먼, 4위가 1억 3천만 달러인 자니 쿠에토, 5위가 1억 2.600만 달러인 베리지토, 6위가 1억 1.300만 달러인 이정우, 7위가 1억 1.25만 달러인 맥케인입니다. 생애 소득이 1억 8.800만 달러인 본즈는 1억 달러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고, 린스컴은 5년 1억 달러를 거절하고 2년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본 바 있습니다. 유격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프란시스코 린도어, 2위가 카를로스 코레아, 3위가 코리 시거, 4위가 트레이 터너, 5위가 바비 윗 주니어, 6위가 윌리 아다메스, 7위가 댄스비 스완슨, 8위가 자비어 바에스, 9위가 트레버 스토리입니다. 며칠 전 체프먼은 김하성을 영입할 경우 김하성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유격수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이언츠 선택지 안에 김하성이 들어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진 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영상에서 김하성의 계약 협상은 소토가 종료되고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이디가 해임된 자이언츠는 페이롤 수준을 낮추기로 했지만 FA가 풀린 선수들로 인해 8천만 달러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돈 쓸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이에 소토 영입전에 참전하지 않는 대신 코빈 버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몸값을 높여준 스넬이 다저스와 1억 8.200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번스의 가격이 더 올라갔고 결국 번스보다 저렴한 아다메스를 선택했습니다. 포지가 임명한 잭 미나시안 단장은 밀워키 출신이기 때문에 밀워키 선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잭 미나시안은 에인절스 단장인 페리 미나시안의 아들입니다. 아다메스는 디트로이트에 입단했다가 데이비드 프라이스 트레이드 때 템파베이로 옮겼고 2017년 BA 12위에 오르며 댄스비 스완슨, 글레이버 토레스, 아메드 로사리오, JP 크로포드와 함께 손에 꼽히는 유격수 유망주가 됩니다. 영어를 빠르게 마스터하고 리더십을 장착한 아다메스는 베리 라킨을 멘토로 모시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수비도 뛰어나 2022년에서 2023년 2년간 기록한 플러스 26은 스완슨에 이은 유격수 2위였습니다. 템파베이 시절 키어마이어와 중계 플레이로 알투베를 홈에서 잡아낸 장면은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다메스는 공격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완더 프랑코가 등장하면서 밀워키로 트레이드됩니다. 템파베이는 프랑코에게 롱고리아의 1억 달러를 넘어서는 1억 8.200만 달러를 주지만 프랑코는 대형 사고를 치면서 1억 7.500만 달러를 잃고 생애 소득 700만 달러로 선수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밀워키로 트레이드된 아다메스는 투수 구장에서 타자 구장으로 이동한 덕분에 홈런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2022년에 기록한 30개는 시어에 이어 유격수 2위였고 올해 기록한 32개는 핸더슨과 린도어에 이어 3위였습니다. 2021년 이후 유격수 홈런 순위는 1위가 112개인 시어와 아다메스, 3위가 100개인 린도어입니다. 32홈런, 21도루와 함께 100타점이 5탄위에 이어 내셔널리그 2위였던 아다메스는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오라클 파크로 바뀌는 구장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승리 기여도 4.8은 윗, 핸더슨, 린도어, 델라크루즈에 이은 5위였기 때문에 자이언츠로서는 영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격수 자원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161경 기출장을 포함해 그동안 보여준 내구성도 선택의 이유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 시장은 린도어, 시거, 터너, 윗, 코레아, 바에스, 스완슨, 토바 등이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고 핸더슨, 델라크루즈, 볼피, 네토, 에이브람스, 제레미 페냐, 메이슨 윈 등은 컨트롤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1995년 동갑내기인 아다메스와 김하성이 두 명뿐인 확실한 매물이었습니다. 공격으로 보자면 아다메스가 통산 OPS 플러스 109, 김하성이 101로 아다메스가 확실한 우위인 반면 수비는 아다메스가 오래 흔들리면서 김하성이 경쟁 우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김하성은 아다메스보다 저렴하면서 밀워키가 큐오를 받은 아다메스와 달리 지명권 손실이 없는 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에게 어깨 부상이라는 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빅마켓 중에서는 유격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던 다저스가 미겔 로하스의 옵션을 행사하고 에드먼이라는 보험이 있는 데다 배치의 유격수 제도전을 시사하면서 유격수에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팀은 자이언츠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수비 하락세 때문에 아담에스를 3루로 고려하는 팀도 있었지만 자이언츠는 3루에 체프먼이 있기 때문에 아담에스의 수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이디 시절 마르코 루시아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자이언츠는 피츠제럴드가 공격 132, 승리 기여도 3.0으로 잘해줬지만 유격수로는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2루를 맡길 전망입니다. 이로써 자이언츠가 주전 2루수를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격 19위에 그친 자이언츠는 121을 기록한 체프먼, 119를 기록한 아담에스, 131을 기록한 피츠제럴드로 브레이크아웃이 잘 되어야 하는 외야진이 관건입니다. 자이언츠가 아담에스를 데려감으로써 이제 궁금해진 팀은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는 올랜도 아르시아가 3년 730만 달러 연가 계약에 묶여 있어 내년과 내후년에 200만 달러씩 주면 됩니다. 아르시아는 지난해 승리 기여도 2.4를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올해는 공격 72와 함께 0.8에 그쳤습니다. 라일리, 울스, 아쿠냐, 머피, 해리스, 알비스 6명에게 중장기 계약이 소토 1명보다 적은 6억 6천만 달러인 애틀란타는 현재 CBT 연봉이 2억 1.700만 달러로 4치세 기준과 2.400만 달러 차이지만 마감시한 트레이드를 위해 여유를 둘 계획입니다. 애틀란타는 올해도 넘으면 3년 연속 위반이기 때문에 50% 초과세율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애틀란타는 FA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타일러 오닐은 볼티모어와 3년 4.95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같은 대회에 출전했던 미스터 캐나다 출신인 오닐은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웨이트를 한 덕분에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지만 카디널스 시절 인저리 프론이 유명했습니다. 올해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오닐은 올해도 부상에 시달렸고 94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OPS 플러스 133을 기록했고 특히 좌완 상대 OPS 1.180은 150타석 이상 선수 중 저지에 이은 2위였습니다. 다만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차지했던 외야 수비는 많이 나빠졌고 좌우 타석에서 고른 성적을 낸 산탄데르와 달리 우한을 상대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20경기 이상 출장한 시즌이 한 번에 그친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올해도 지출이 시원하지 않은 볼티모어는 산탄데르보다 저렴한 오닐을 잡은 것이 됐습니다. 또한 소토 영입과 별개로 우타 외야수를 찾고 있는 보스턴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